저는 올해 45세 박미숙입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쌍둥이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가장 먼저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혈압약과 당뇨약을 챙겨드리죠. 어머니, 약 드세요. 물이 너무 차갑네. 미지근하게 해와. 이런 식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시어머니는 올해 73세이신데 성격이 워낙 꼼꼼하고 까다로우세요. 음식간도 정확해야 하고 청소도 구석구석 티끌 하나 없어야 만족하시거든요.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쌍둥이 아들들이 고3이 될 때까지 도시락도 매일 싸줬어요. 한수와 민수가 먹는 반찬도 각각 취향이 달라서 2개씩 준비했죠. 엄마, 나는 계란말이 싫어. 형은 김치볶음 빼달라고 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 요구사항을 다 맞춰주려고 새벽부터 부엌에서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남편 태호는 새벽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직장인이에요. 집안일은 거의 저 몫이었죠. 빨래, 청소, 장보기,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니기까지 모든 걸 혼자 감당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명절이었어요. 20년간 추석이나 설날에 친정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거든요. 며느리가 시댁을 두고 어디를 간다는 거냐는 시어머니 말씀에 항상 집에서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보고 싶어도 참아야 했어요.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오시면 더욱 바빴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음식을 참 잘해요라고 자랑하시면서도 나중에는 손님상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며 아쉬워하시곤 했죠. 칭찬과 지적이 항상 함께 따라왔어요. 그렇게 20년을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힘들다거나 쉬고 싶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항상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런데 올해 들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쌍둥이 아들들이 고3이 되면서 점점 독립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한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도시락은 안 싸주셔도 돼요. 학교 급식이 맛있어졌거든요. 민수도 거들었죠.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침에 일찍 나가니까 엄마가 일찍 일어나실 필요도 없어요.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그동안 아이들을 위해 했던 일들이 이제 필요 없다고 하니까 허전하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에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어났어요. 엄마, 오늘은 야간 자율학습이 있어서 10시에 들어올게요. 저도 수학 보충 수업 듣고 갈게요. 집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변화를 느끼고 계셨어요. 애들이 많이 컸구나. 이제 엄마 없어도 잘하네. 하지만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럼 이제 미숙이가 더 집안일에 신경 쓸 수 있겠네. 제가 느낀 해방감은 잠깐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쓰던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 다른 곳에 써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겼어요.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혼자 있을 때 거울을 봤어요. 45세의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 화장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을까요? 옷도 항상 집안일하기 편한 것들만 입었죠. 나도 여자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엄마로서
며느리로서만 살았지 박미숙이라는 개인으로는 살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나도 누군가와 편하게 수다를 떨어보고 싶었어요.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동창 정희의 전화가 왔습니다. 미수가 오랜만이다. 동창회 모임 있는데 나올 수 있니? 20년 만에 들어보는 친구의 목소리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희의 전화를 받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과연 나갈 수 있을까? 시어머니가 허락하실까?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간절함이 올라왔어요. 마침 토요일 오후였고 아이들은 학원에 가고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고등학교 친구들이 오랜만에 모인다고 하는데 잠깐 다녀와도 될까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굳이 나가야 하겠니? 집에 할 일도 많은데. 금방 다녀올게요. 저녁 준비는 미리 다 해놓고 갈게요. 그래도 며느리가 밖에서 놀고 다니는 게 좋게 보이겠니? 하지만 이상하게 이번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 번만요. 정말 20년 만이에요. 결국 시어머니가 마지못해 허락해 주셨습니다.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정희, 은미, 소영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머, 미숙이다. 정말 오랜만이네.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어색했습니다. 20년 동안 집에서만 살다 보니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서툴러진 것 같았어요. 요즘 뭐하고 지내? 아이들 키우느라 바빠서 이런 대답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각자의 근황을 얘기했어요. 정희는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은미는 부동산 일을 했습니다. 소영이는 최근에 요가 강사 자격증을 땄다고 자랑했어요. 나이 들어서 뭔가 새로운 걸 배우니까 너무 재미있어. 모두 자신만의 일과 취미가 있었습니다. 저만 집에서 살림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뿐이었죠. 부러웠어요. 그들이 가진 자유로움이. 미숙이도 뭔가 해봐. 아이들 다 컸잖아. 정희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서 쉽지 않아. 그래도 자기 시간은 가져야지. 카페에서 2시간을 보냈는데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니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보니 5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머, 벌써 이 시간이야? 집에 들어가야 해. 친구들이 아쉬워했어요. 벌써? 더 있다가 가지. 다음에 또 만나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즐거웠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뭔가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았어요.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려고 부엌으로 향했는데 시어머니가 따라오셨어요. 재미있었니?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네,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 보니까 좋았어요. 며느리가 밖에서 놀고 다니는 게 말이 되냐? 결국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그냥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만 했어요. 그것도 문제야.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때는 며느리가 시댁을 비우는 일이 없었다.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밖으로만 나돌아다니면 어떻게 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집안일을 소홀히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네. 대답은 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단 2시간 친구들과 시간을 보낸 것뿐인데 왜 이렇게 야속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었습니다. 20년간 한결같이 모셨는데 조금의 개인 시간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 태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오늘 친구들 만나고 왔다며? 응, 잠깐 다녀왔어. 어머니가 좀 언짢아 하시던데. 태호도 눈치를 채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온 것뿐인데. 어머니 성격 알잖아. 전통적인 분이시니까 이해해줘. 그럼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놀랐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불만을 표출한 거였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의 즐거웠던 시간이 자꾸 떠올랐어요. 동시에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과 말씀도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게 정말 잘못된 일일까? 다음 날 아침 태호에게 진솔한 대화를 시도해 봤습니다. 여보, 어제 내가 한 말 기억나? 응, 무슨 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한 말. 태호는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어요. 그런 마음 이해해. 근데 어머니도 나이가 많으시잖아. 그래서 내 인생은 포기해야 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태호의 애매한 태도가 답답했습니다. 여보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친구들 만나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잘못된 건 아니지. 근데 어머니가 언짢아 하시니까. 그럼 어머니 기분만 맞춰드리면 되는 거야? 태호는 난처해했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적당히 타협점을 찾아보자. 타협점이 뭔데? 내가 계속 참으라는 거야? 이런 대화가 며칠 계속됐어요. 태호는 제 편을 들어주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에는 어머니도 이해해달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확실한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게 더욱 외롭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태호에게 따로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아들아, 내 아내가 요즘 좀 이상하다. 밖으로만 나가려고 하네. 어머니, 친구들 한 번 만난 게 전부예요.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된다. 미리 단속해야 해. 태호는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남편조차 저를 믿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뭐라고 대답했어? 그냥 알겠다고 했어.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 태호의 말에 더욱 서운했습니다. 20년간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 없는 제가 왜 믿음을 받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소소한 바람뿐인데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 답답했습니다. 정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미수가 이번에는 저녁도 같이 먹을까? 맛있는 고깃집 새로 생겼는데 망설였지만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이번에는 시어머니께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어머니, 친구들이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는데요. 또, 지난번에 갔다 온 지 얼마나 됐다고. 1달 됐어요.
가끔씩은 나가도 되지 않을까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좋지 않았지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묵인해 주시는 걸로 받아들이고 나갔습니다. 친구들과의 저녁 시간은 정말 즐거웠어요. 고기도 맛있었고 오랜만에 배불리 웃었습니다. 은미가 제안했어요. 술 한잔 할까? 오늘 기분 좋은데. 평소 집에서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는데 그날은 왠지 마시고 싶었어요. 좋아, 조금만.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했어요. 아이 키우는 얘기, 남편 얘기, 시어머니 얘기까지. 친구들이 제 상황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미숙이도 이제 좀 자유롭게 살아. 20년이면 충분히 희생한 거야. 정희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집에 들어간 시간은 밤 10시였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시간에 들어오냐?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죄송해요.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술 냄새도 나네.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자세히 보셨어요. 며느리가 밖에서 술까지 마시고 다니다니. 이게 말이 되니? 조금만 마셨어요. 조금이든 많이든 상관없어. 며느리가 술집에 가는 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이들이 깰까봐 걱정됐어요.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지금 나한테 토를 다는 거야?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태호도 잠에서 깨어나왔습니다. 태호가 거실로 나오자 시어머니가 더욱 화를 내셨습니다. 아들아, 봐라. 내 아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밤 10시에 술 마시고 들어와. 이게 며느리가 할 짓이냐?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20년간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친구들과 밥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말대꾸가 아니라 제 마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0년 동안 널 어떻게 키워줬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 키워줬다는 표현에 더욱 화가 났어요. 키워줬다고요? 저는 어머니의 딸이 아니라 며느리예요.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살아야지. 20년간 며느리답게 산 것도 모자라요? 태호가 중간에서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둘 다 진정해. 이웃들 다 들어. 여보도 어머니 편만 드네. 그런 게 아니야. 시어머니가 더욱 흥분하셨습니다. 내 아들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사실이잖아. 멀쩡한 며느리가 갑자기 밖으로 나돌아다니고 목소리가 점점 커져서 아이들도 나왔어요. 한수와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왜 그러세요? 아이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늦었어요. 할머니한테 인사나 해. 너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해. 시어머니의 말에 정말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 앞에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사실을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20년간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루 종일 어머니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제 인생을 다 바쳤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울었어요. 20년간 참았던 모든 감정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도 가끔은 친구들 만나서 웃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큰 죄예요? 그날 밤은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 아들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저와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침 준비를 하는데 평소처럼 고생했다는 말씀도 없었습니다. 태호는 일찍 출근했고 아이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집을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 나가려면 나가. 시어머니의 차가운 대답이었어요. 충동적으로 가방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필요한 것들만 챙겨서 집을 나왔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을 나서는 거였습니다. 갈 곳은 친정밖에 없었어요. 친정 어머니를 만나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친정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미수가 웬일이야? 갑자기 사정을 다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친정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이 맞다. 며느리가 밤늦게 술 마시고 다니는 게 어디 있니? 어머니까지 그러세요? 시집 가서는 시댁 식구들이 가족이야. 친구들보다 가족이 먼저지. 친정에서조차 지지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절망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요? 참고 살아야지. 결혼이 다 그런 거야. 친정 어머니도 저를 집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하셨어요. 갈 곳이 정말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고 혼자서 살 용기도 없었어요. 결국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혼자서 좁은 방에 앉아 있으니 더욱 외로웠어요. 핸드폰에는 태호와 아이들의 부재중 전화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밤늦게 태호가 문자를 보냈어요. 집에 와. 아이들이 걱정한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면 또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것 같았어요. 모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된 걸까? 20년간 헌신했는데 조금의 자유도 허락받지 못하는 현실이 억울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텔 로비에서 한수와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아이들이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여기를 알았니? 아빠가 알려줬어요. 엄마 휴대폰 위치 추적해서 한수가 설명했어요. 엄마, 집에 가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없으니까 집이 너무 이상해요. 아이들과 함께 카페에 앉았어요. 엄마, 할머니한테 얘기했어요. 한수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20년 동안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말씀드렸어요. 민수도 거들었죠. 할머니가 처음에는 화내셨는데 저희가 계속 설명드렸어요. 아이들이 할머니께 한 말을 들려줬어요. 할머니, 엄마는 친정에도 20년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명절 때도 항상 집에서 차례상 차리고 할머니 아프시면 병원도 모시고 다녔어요. 친구들 만나서 밥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18세 아들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더니 처음에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며느리가 라고 하시길래 한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가 말했어요. 엄마도 할머니 나이에는 자유롭게 사셨잖아요. 엄마만 왜 안 돼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생각해 보신다고 하셨어요.
아이들의 성숙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엄마, 이제 집에 가요. 아빠도 기다리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수가 말했어요. 엄마, 저희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만나서 웃는 엄마가 좋아요. 민수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미수가,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2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사과의 말씀이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애들이 너 얘기를 하더라. 20년 동안 고생 많이 했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며느리도 사람이지.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가끔 친구들 만나. 대신 미리 얘기해주고. 태호도 옆에서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우유부단했어. 괜찮아요. 가족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집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먼저 제안하셨어요. 미수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친구들 만나. 정말요? 대신 어디 가는지만 얘기해줘. 걱정되니까. 합리적인 제안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태호도 변했어요. 앞으로는 내가 더 적극적으로 도울게. 집안일도 나눠서 하자. 2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엄마, 설거지는 저희가 할게요. 빨래도 저희가 개서 넣을게요. 한수와 민수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첫 번째 공식적인 외출날이 왔어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친구들 만나러 갈게요. 응, 다녀와. 몇 시에 들어올 거야? 8시쯤 들어올게요.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정말 믿을 수 없는 변화였어요.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완전히 바뀌셨어. 정말? 어떻게? 아이들이 중간에서 설득해줬나 봐. 은미가 말했어요. 그래도 미숙이가 20년간 잘했으니까 통한 거야. 맞아. 평소 행실이 있었으니까 인정해 주신 거지. 약속 시간을 지켜서 집에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다녀왔니? 네, 재미있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날 밤 태호와 대화했어요. 20년간 미안했어. 이제 됐어요.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면서 살자. 좋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갈등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됐거든요. 시어머니께서도 변하셨어요. 미수가, 너도 취미 생활 좀 해봐. 요가나 운동도 좋고, 제 개인적인 활동을 격려해 주시기까지 합니다. 현재는 일주일에 2번 정도 개인 시간을 가져요. 친구들과 만나기도 하고, 혼자 영화 보러 가기도 합니다. 시어머니께는 항상 미리 말씀드리고요. 어머니, 오늘 영화 보러 갈게요. 어떤 영화? 로맨스 영화요. 그래, 재미있게 보고 와.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20년간 꿈꿔왔던 평범한 자유로움입니다. 아이들도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더 안정적이에요.
엄마,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 한수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태호와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됐거든요. 여보도 친구들과 시간 보내. 나는 괜찮아. 너부터 자유롭게 살아.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가족도 화목하고 개인적인 시간도 가질 수 있고요. 20년간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껴요. 무엇보다 가족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게 됐습니다. 며느리, 시어머니, 아내, 엄마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박미숙이라는 개인으로서의 행복도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이런 균형을 유지하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삶이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해요.